자, 여러분, 오늘도 짧은 소식들 리플사와 XRP에 관련된 업데이트 있어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암호화폐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린 그런 정보인데요. 미국 법무부에서 첫 암호화폐 프레임워크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하면서 이 보고서에는 암호화폐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도 꽤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암호화폐 보급과 사용량 증가에 따른 위협과 과제에 대한 포괄적인 오버뷰를 제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암호화폐 보급에 따른 위협에 대해서 다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빵형이 이것을 보고 나서 답답해가지고 한마디 합니다. 무려 70페이지가 넘어가는 암호화폐에 관련된 암호화폐에 반대되는 의견은 암호화폐에 관련된 규제의 투명성과는 관계가 멀다. 많은 책임감 있는 민간 기업들은 모든 규제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이 과정 속에서 제대로 규제를 중재해줄 수 있는 기관이 없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괄호 열고 지금 5개가 넘는 정부 기관들이 각각 암호화폐에 대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암호화폐 업계는 DCEA 같은 법안이 필요한데 이를 통해서 규제의 명확성, 소비자 보호, 그리고 미국 내에서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장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안 된다면은 회사들은 그들의 투자와 회사를 해외로 옮길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을 떠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크리스 랄슨과 이제 발맞춰가지고 리플사도 여차하면은 해외로 나가버리겠다라고 다시 한번 빵형이 직간접적으로 위협이라고 하긴 그렇고 이제 경고를 날려주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이런 발언이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수롭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짜로 작정을 하고 옮길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옮기게 되면 IPO 같은데 좀 지장이 오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도 있는데 지금 XRP 관련된 사업 자체를 막고 있기 때문에 IPO가 문제가 아니죠. 회사 미래에 존망이 걸린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무려 3년이 넘게 XRP의 발목을 잡고 놔주지 않고 있는 미국의 규제, 과연 리플사는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 것이며 언제까지 인내할 것인가? 그러면서 이러한 빵형의 발언은 다시 한번 기사화 되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됐는데요. 만약에 미국 규제기관에서 이러한 빵형이나 크리스 랄슨의 경고음을 계속해서 무시하게 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게 되겠죠.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핀테크 회사가 미국을 떠난다. 미국에도 엄청난 타격으로 다가오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간만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에 관련된 짧은 업데이트입니다. 암호화폐 대출 및 스테이킹 플랫폼이죠. 넥소에서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 거의 할 것 같다. 굉장히 할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거의 확실한데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양쪽 회사의 의견을 조금 더 들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이지만은 말을 좀 아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합니다. 셀시어스 얘네 라이벌이잖아요. 걔네가 하거든요. 그러면 얘네도 하겠죠.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국내 거래소에서는 아직까지 소식이 없는데 그럼 국내 거래소 말고 다른 데 어디 쓸만한 데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제가 추천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그런데 넥소라든지 셀시어스 같은 경우는 업계에서 꽤 오랫동안 운영이 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양쪽 회사 모두 빚고의 수탁 업무를 맡기고 있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 회사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스냅샷까지 2달 정도가 남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2달 안에 혹은 저 같으면은 만약에 저라면은 앞으로 한 달 안에 국내 거래소에서 이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 관련된 지원 소식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한 달 전에 저는 옮기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각자의 선택을 이제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조금 더 일찍 미리 움직이는 것이 저는 좀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사히 신문에서 제가 얼마 전에 잠깐 소개해드렸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다뤘다라고 하는데요. 리플사의 보드 멤버이자 SBI 홀딩스의 회장 키타오 회장이 일본의 새로운 수상인 스가 총리에게 지역 은행들을 재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될 의견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은행들은 지금 디지털화로 변화하고 있으며 더 이상 은행의 지점들이나 ATM 기기들은 필요가 없다. 금융시장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의 주장의 요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리플사의 기술이 적용된 머니탭이라든지 그런 소프트웨어의 성장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XRP도 좀 밀어줄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위프트 관련된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오라클과 스위프트가 함께 국제 지불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힘쓸 것이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오라클 뱅킹 페이먼트는 최근 중소기업의 지불을 위해서 스위프트의 최신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힌 것인데요. 스위프트의 기술 통합과 함께 스위프트와 오라클이 함께 협력해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 핀테크 업체들과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뭐 이들도 가만히 있으면 뒤처질 테니까 이제 방안을 마련을 해가지고 열심히 발전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인데요. 부디 쫄딱 망하기를 바라봅니다. 당연히 농담이고요. 남이 잘못되기를 바라면 안 되겠죠. 그것보다는 리플사가 훨씬 더욱더 많이 앞서 나가기를 응원을 해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XRP 영상이 시들시들합니다. 갈수록 조회수도 떨어지고 사람들의 관심에서도 멀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에게도 여전히 힘든 시간들은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항상 토마토밭 힘내라고 물 주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성투하시라는 응원과 함께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